다리에 좀 상처가 나고 그랬어요. 어? 아마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물로 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 막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호원들 등이 그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있는데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 얼굴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없고 내가 보니까 목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그런데 이제 영장 실질 수사를 할 때 제일 보는 게 판사들이 주소가 뚜렷하냐, 집이 정확 사는 데가 명확하냐 이걸 보거든. 그 이제 행위 사실은 뭐 언론을 다 보도된 것처럼 영상 동영상 다 찍혀 있고 그건 뻔한 거고 주소가 정확하냐 그랬더니 이제 1차 조사 받을 때는 안산에 있는 쉼터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지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지내지 않는다. 서울에 사모님하고 같이 지낸다. 그래서 서울에 사모님하고 본인 탄원서를 좀 쓰세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쉼터 활동을 해왔고 아들이 본 입장에서 판사한테 편지를 쓰고 사모님 하나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번호를 나한테부터 찍어서 그냥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래 크게 다친 거 없고 많이 놀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몸만 정말 크게 뭐 이렇게 뭐 된 거 없으니까 너무 좀 놀라지 말고 하면 엄마한테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전생을 아주 도와주라고 하고 쉼터 애들 병원비 뭐 마트에서 시장 보고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카드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후원을 받든 뭐 어디 돌아오든 해가 애들 뒷바라지 있을 거 아니야. 돈 준 거. 신용카드 내역서를 좀 뽑아가지고 내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쉼터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핸드폰 사진이나 거기 주소에 쫓겨나기 전에 거기서 활동을 잘 했다 하는 거를 자료를 다 보내주셔야 돼. 그래야 구속이 안 돼. 시민운동가로 뭐 그런 일을 잘 해왔다는 거를 정리를 해서 나한테 그 자료가 필요해. 이번에 요거는 우발적인 거고, 그렇게 그 자료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렵게 살던 어느 사람들 나무 많이 놓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 자료는 되긴 하지만은 결국엔 주거 부정이 아니다. 거기에서 그 애들 돌보고 살았다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쉼터 그 주소로 아버지한테 뭐 요금 고지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다든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전화 요금, 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뭐 이런 거 아버지 가스 요금 이런 거 아버지 이름으로 고지된 영수증이 있으면 좋아. 그런 걸 해줘야 돼. 아들 명의로 그러니까 그 아들 명의인데 그거를 아들 명의로 썼다. 아버지가 뭐 신용불량자니 뭐 이런 거 하지 뭘 쓰라고. 뭐. 사정을 성세에 써가 문제는 주거 부정이에요. 주소가 명확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는 본인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하는 쉼터에 서울에 한 3, 4일 정도는 그거 가 있고 시민활동 때문에 안산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지냈다고 그래 하면 돼. 그리고 거기 뭐 애들 같은 청소년 애들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핸드폰이 압수당해가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애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대.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쉼터 활동을 했다 하는 거를 보여줘. 그래요. 어머니 전화번호 빨리 해줘야 돼. 빨리 해야 돼. 오늘 내일 해야 돼. 그걸 해가지고 경찰서 갖다 내도 돼 아들이. 직접 갖다 내도 돼. 복사해 놓고.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을 사실 몰랐다. 네. 왜냐면 뭐 우리가 그 발생한 사실 자체를 뭐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줄은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 두 가지입니다. 예, 원래 그 처음에 저는 폭행으로 알고 들어갔거든요. 폭행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두 가지 혐의다. 근데 이제 뭐 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예, 그거는 이제 영장 심사가 있게 되면 영장 청구를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영장 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일 한 14시경 14시경 아마 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마 영장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뭐 관련되는 죄가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네. 아까 앞에 그 김기수 변호사님 다녀가시고 네네. 지금 이 정창호 이 조사님이 그 현재 주거지 불구명 그 내용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자녀들 탄원서가 필요하다. 그게 어떠세요? 네, 뭐 관련해서 뭐 어쨌든 이제 뭐 구속영장의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구속영장은 이제 그 관련되는 사유 중에 이제 주거 부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 도주 우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증거 인멸은 뭐 없습니다. 증거 인멸은 증거 뭐 다 확보됐는데 뭐 우리가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이제 주거 부정이나 이런 도주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집중적으로 영장 심사 부분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기수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구속을 하려는 쪽으로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내일 최대한 관련해서 뭐 법정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하고, 예, 중복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내용만 조금 그 표현만 조금 달리해서 계속되는 중복 질문이 나와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 신문을 하시는 수사관이 계속 휴대폰으로 이제 하다를 받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해라. 예.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것이다. 뭐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 그냥 우리가 우리 우파 시민이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권의 그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표현행위의 일환으로서 뭐 구두를 던졌다. 뭐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사전에 계획하고 뭔가 뭐 그 배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가 변호사들이 좀 힘을 모아서 끝까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한 말씀만. 네. 지금 중복된 질문이 어떤 내용 갖고 네, 그런 거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주거가 부정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또 누가 뭐 개입하고 뭐 사전에 계획하고 정말로 의사당 안에까지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아니라고 뭐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는 거죠. 뭐 더 설명하면 뭐 내가 신발을 던질 고의를 가지고 던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본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뭐 그러한 묻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 발생한 경우도 너무 많았고, 제가 뭐 지금 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도 뭐 담당 수사관하고 뭐 한바탕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몇 시간이나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시간 했습니다. 어제 3시간 했고 오늘 지금 몇 시간 했습니까? 지금 5시간 했습니다. 5시간. 그러니까 도합 8시간 한 겁니다. 도합 8시간을 구두 던진 거를 조사를 하려고 8시간 조사했습니다. 8시간. 장난식만 네. 한번 던지고 항의한 걸 가지고 이렇게 8시간씩이나 조사를 한다. 네, 8시간 조사를 한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국민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유는 뻔할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거를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네. 뭐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어디까지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 지금 다른 것들 뭐 조사의 내용 이런 거를 보실 필요도 없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지금 곧바로 체포가 돼서 이렇게 있는 상황 그 자체로 국민들께서 그냥 판단을 해주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변호사님께서 금방 얘기했듯이 지금 그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오늘 그 밤에라도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지금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8시간 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어떠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늘 청구할 것이고, 뭐 이미 청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의 그 시간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사실은 아니고 이제 오늘 밤이라도 아마 청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우리 아무튼 뭐 우리 신발 열사님 힘내시고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울 부분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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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변의 유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그 정치인들 그동안 뭐 계란 맞았던 거, 물 날라오고 뭐 얼마 전만 해도 황교안 대표한테 막 광주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물세례하고 막 물세례 그러다가 그때 무슨 뭐 그 야당에서 그 사람들 뭐 법적 조치하거나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처럼 그렇게 알아서 나서가지고 다 조사하고 구속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어제까지 다 증거로 다 어필을 다 하셨네. 해서 영상으로 오늘 하나하나 다 틀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고생하셨네. 이거는 조금 뭐랄까 대통령이라면 쪼잔한 행위다. 뭐 쪼잔하니까 이렇게 계속 쪼잔하게 갈 거면 의사를 밝혀라. 왜냐하면 폭행이라면 이게 폭행이라면 본인의 의사가 맞아요, 확인이 되어져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밝히시라고요. 대통령이 의사를 밝혀야지. 밝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말도 없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의 서울 5일짜리 장을 막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힘을 보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주말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나오신 거 보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창훈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실제 얼굴 모습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제 명이 황당하죠. 석방하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 때도 그때 기소를 할 때 갑자기 마지막에 내용에 대해서 바꿨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 조론한 분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촛불 쐈습니다, 여러분들. 정창훈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 결정에 따라서 장홍 투사님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대먹지도 못한 거 실컷 하다가 자살하고 난 그런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한답니다. 저 좌파들. 가짜 인권, 가짜 평화, 비상장 우리가 정창욱이다! 정신 이어받아봤자 자살받겠지. 정창욱이다! 자살을 이어받습니까? 그러지. 아이고 절대 안 되죠. 내가 노회찬이 이주기가 돌아오는데 노회찬이 만나러 가자네. 아이고, 만나러 가, 얼른 가, 같이. 그냥 아줌마 아이고 따라. 나오십니다. 아이고. 장호 화이팅! 장호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식사한테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자, 서로 사용하라. 엄청 민다. 힘내십시오! 적방하라! 다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추가로 어떠한 식의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이 더 확보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뭐 사실관계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그 관련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사소송법상의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빨리 석방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뭐 공정한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빨리 석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조물 침입 혐의는 뭐 아시다시피 그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의 고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뭐 범죄 혐의를 갖고 범죄 고의를 갖고 그 건조물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방청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요거 피의자가 읽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님 김태훈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단순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던지는 퍼포먼스입니다. 구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갱이 문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 문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 좌파의 충견일 것입니다. 그가 진정 구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더러운 잠에서 깨어난 종북 좌파 빨갱이들의 뻔뻔한 면상을 향해 던진 정창옥 단장의 신발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독재 살인마 김정은의 충성스러운 충견 문재인이 쏜살같이 달려가 주인에게 몰고 오는 퍼포먼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창옥 단장의 나머지 오른쪽 신발은 자유민주주의 모든 애국 청년, 애국 시민들의 신발이 되어
대한의 선구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종북 좌파 빨갱이들의 뻔뻔스러운 면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your conscience? 정창욱 단장의 말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계획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선생님, 이거 정창욱 단장님이 직접 직접 작성. 혹시 변호사님 성함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변호사님이요? 아까 저기서 말씀 주신 다른 저는 유승수 변호사. 혹시 면회하실 때 다른 말씀 해주신 거 따로 있으세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한 번만. 해당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히 뭐 뭐 많이들 아시지만, 예,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는 문재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그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뭐 여러 애국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차량을 탑승하는 행위가 과연 공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 그날 문재인의 공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의 공무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연설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연설이었고, 연설이 끝난 게 명백하고,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요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저 직무 권한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리고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국회에 출입했다라는 게 이제 그쪽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주장인데, 애초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애초부터 출입한 목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개원 행사가 열린다고 하길래 그 국회 개원에 찬성 반대를 하든 국민으로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볼 수 있는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정식적인 방청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이제 방청이 거절된 것 때문에 멀리서부터 국회까지 갔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근에서 뭐 정치인들 나오는 것도 구경하고 하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문재인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서 우연히 벌인 행위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과연 어떠한 범죄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지금 더 이상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구속하고 석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지, 예,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그 수단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신발을 던진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느냐, 뭐 협박은 될 리가 없으니까 폭행만 보면 되겠죠. 자, 그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신발의 방향은 문재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향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보게끔 하는 방향으로 향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시야 앞쪽으로 보이도록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전이라 치고 깔아놓은 레드카펫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 문재인이 탑승할 차량 근처에 위치해 있는 계단에 떨어진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재인은 그 구두가 날아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탑승하려다가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그제서 고개를 약간 돌렸을 뿐인데, 어떠한 그러한 공무집행 방해의 위험이 초래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으로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어제 영장 심사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많은 변호인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다 어제 준비를 하셨었다가 어제 기일이 안 잡히고 오늘 잡혔습니다. 예, 영장 청구는 신청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48시간 이내에 된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일을 오늘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뭐 이렇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변호인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날 그 당시의 영상을 보면 경호원들도 아니면 경찰들도 뭐 경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호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정창욱 대표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말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왜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식의 표현 행위에 불과하고 어떠한 폭행이 지속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과연 범죄에 해당하는지, 현행범 체포는 범죄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계속 구호를 재창하니까 그제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체포 사유는 분명히 공무집행방해나 건조물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이었습니다. 폭행이라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폭행이 아니라 혐의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뭐 필요하다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일인데 현행범 체포를 지속해서 오늘 영장심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보시다시피 그 정창욱 대표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있으신 분을 그렇게 구호를 재창하고 표현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우악스럽게 제압을 해서 끌고 가는 장면을 잘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제압하지 않았죠. 처음에 제압하는 과정도 아니고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물론 일단 몸이 먼저 쾌유가 되셔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정창욱 대표가 신발을 던졌어요. 김기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신발을 던지고 구호를 계속 외쳐. 그동안에 그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된다고 생각 안 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 서 있었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1인 시위는 공공장소 안에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1인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 입 막아라는 얘기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 제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입을 제가 어제 적게냈을 때는 이렇게 입을 털어막았는데 이게 한 1분 이상 이렇게 털어막으면 숨을 못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털어막으면서 이제 목에 갖고 어제 이제 제가 가서 영등포 경찰서 가서 이거 당장 저 의사를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단은 2주 진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자료가 더 나와야 이것이 일단은 저는 불법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하더라도 종료가 돼서 과잉으로 제압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연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해도 오늘은 일단 방어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방어하느라고 변호인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서 의논해서 밝히려고 하고요. 우리 정창욱 선생님의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제가 정창욱 선생님 아드님한테 이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가출 청소년을 케어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군이 자기가 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자비로 전부 다 애들 먹이고 재우고 신발까지 다 해줬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 먹이 이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입니다. 이게 돌보던 아이들입니다. 이게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거는 긍정의 힘 극단이고 이 안산에 독지가가 그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가지고 한 실평수 50평 되는 주택을 지하 주택을
해서 이렇게 지하 상가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고 아이들 거처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15명 남자아이들을 돌봐왔대요. 그리고 그 정부 지원이 없이 했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은 지하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시설이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신고하는 이제 그런 단체를 하게 되면은 짧게는 하루밖에 못 있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길게는 3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출 청소년들이 케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자비로 돈을 들여가지고 가출 청소년을 돌보기도 하고, 또 이 얼마 전에 그 상록수역에 있는 그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산의 청년들을 수배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광주 나눔의 집에 가서 위안부 어르신한테 사과하게 시키고 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나 언론에서 시민운동가를 자처하고 댕긴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 증거가 이겁니다. 여기 가운데 써 있는 사람이 여기 정창욱 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들 사진 있죠, 같이 찍고. 이거 지금 탈북 북한 인권운동을 해오셨던 그 정부 청사 앞에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이들 밥 먹이고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극단, 이거는 고대 AMP 가정에 가출 청소년들 데려가는, 고대 AMP 가정에 꽤 고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분이다라는 거를, 여기 정창욱 대표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안산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이 칭찬받아야 될 분인데, 이분이, 시위한 거.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피의자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 판사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에다 한 얘기죠. 당신의 헌법적 양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피고인이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가.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헌법적 양심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반하는데 말을 안 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치가 귀중하면은 그걸 표현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분은 좀 많이 지켜줬으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입니다. 성명서 정창욱 씨에 대한 불법 체포와 불법적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관련 수사관의 직권남용을 적각 수사하라. 정창욱 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정창욱은 누구에게도 폭행한 일이 없으며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 법원 불법은 정창욱 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으나 엉뚱하게도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체포 사유와 다른 사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체포 사유와 영장 청구가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 경찰은 당연히 체포된 사람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면 체포된 사람은 석방하고 사전영장으로 따로 신청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이다. 그러나 권력자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자 문재인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쥐고 있는 한줄의 힘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투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그런 권력자에 동원되어 체포 사유와 전혀 다른 제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점은 연설을 마치고 국회에서 나가는 문재인에게 구호를 외치고 허공에 신발을 던진 것을 두고 문재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이 근무하는 청와대 부근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퇴진 구호를 외쳐도 문재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참석한 행사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향해 손가락질만 해도 문재인에 대한 직접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지경이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마지막 문제점은 정창욱 씨에 대해서 국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정창욱 씨는 문재인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국회 방문신청까지 적극하게 마치고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판하려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 대한 불법 침입이 된다는 그 파상 자체가 참으로 졸렬하고도 치졸한 법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이러 대학에 들어가서는 대학 침입이 되고 대통령 비판하기 위해 국회에 당사하러 들어갔으니 국회 침입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준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행위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이러한 졸렬한 법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권력 주변 연합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하기 위해서 국가 유급은 물론 졸렬한 법 적용까지 섭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비판자에 대해 엉뚱한 제명을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재간을 물리는 것 같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하는 권력자 문재인과 그의 수족이 되어 책복권과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찰과 검찰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들의 반민주적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7월 18일 한반도 임금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태훈, 그리고 변호사 이명규, 고영일, 김기수, 김태훈, 석동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첩보가 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면회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긴 주셨지만 그게 피부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알고 나니까 더욱더 힘이 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몰랐지만은 내가 거기 갇혀 있는 이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북 좌파 대한민국을 얼마나 유린하고 얼마나 침탈했는지 그걸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들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입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온몸이 이제 서너 명이 온몸을 잡았고 내가 계속 문재인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틀어 막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뒤에서 그냥 내 목과 입을 팍 틀어 막아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예. 몇십 초 동안 숨을 못 쓰러지진 않았지만은 바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뒤로 거의 비스듬히 한 45도 기운 상태에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 순간 그래서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 과정에 이 팔뚝이 좀 나은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장 기각되셨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영장 기각된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구속될 사안인가요? 왜 내가 구속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준비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거짓과 위선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 또한
청년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도탄에 빠지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몸소 봐오면서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을 볼 일도 없겠지만 제가 감히 한 국민으로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말은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만 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저는 대통령이 올 거는 대통령이 지나갈 거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마침 대통령이 그러니까 너무 준비된 게 없어서 신발을 던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온 줄 알았더라면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막연한 걸 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밖에 표현을 못했던 거죠. 집사람 때문에 사실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집사람 때문에 제가 부인도 없는 그냥 떠돌이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진술을 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외식 한번 못 시켰습니다, 제가.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해줬던 당신, 좀 남편으로서 잘할게. 사모님이 조금 방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존경한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리 신랑 정창욱 단장을 제일 존경한답니다.